이것이 지지의 우선순위와 순서가 됩니까? 무슨 우선순위? 무슨 우선순위입니까 이게? 나중에 이 지지가 천간의 역할을 받쳐준다고 칠 때 똑같은 개념일 때 어디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보면은 여기 을목과 임수를 둘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애매하니까 이 경금과 임수를 볼 때 천간에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금과 임수 중에 어느 천간이 더 힘이 셉니까? 선생님, 예, 경금은 무관이고 임수는 저기 문관이니까 경금이 힘이 세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천간끼리 비교할 때 그 세다는 것을 문무의 기준으로 세다는 걸 얘기하는 그 기준만인 겁니다. 그때는 경금이 더 무관 기질이 강한 건 사실이죠. 경돌이니까. 그러나 이 경금과 임수가 어떤 것이 이 사주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가라고 따진다면은 바로 어느 녀석이 얼마큼 어디에 힘을 갖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우리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죠. 지장간? 지장간. 여러분, 지장간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현명히 다 머리 좋으니까 알겠지만, 혹시 그냥 뒤늦게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봅시다. 자, 해, 자, 축. 이거 뭡니까? 지장간 하는데 갑자기 지지를 이렇게 쓰냐고요? 항상 모든 것이 이 원칙에서 나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 유, 술 이렇게 나눌 때 지지는 이렇게 합니까? 옛 고전에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틀립니다. 땅이 둥글지 땅이 또 지구가 둥글지 네모지지 절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천원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전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의미를 받아들이는 건 좋대.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전을 볼 때 그 말의 의미는 받아들이되 그 말 자체를 원칙으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분석해 나갈 때는 원칙을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동양의 모든 학문은 이 노자님이나 공자나 유가하고 도가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특히 도가, 유가가 섞여 있고 나중에 불가라든가, 물론 그 뒤에 이제 법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도가에서 특히 노자 말고 장자 쪽으로 가면 상당히 황당무계한 개념이 들어가죠. 뭐 대붕에서 뭐 물고기 지느러미가 뭐 사방 몇 천리가 3천리가 되는 지느러미라든가, 뭐 날개가 3천리가 되고 뭐 이렇게 아주 황당할 정도로 가는 이런 기질. 지금 중국이나 이렇게 대륙 사람들의 기질이 아마 노자 특히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런 개념 속에서 사상이 전개됐고, 서양은 이미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그 소피스트 경험주의 내지는 상대주의가 발전되기 이전에 그 자연철학이라는 의미에서 그 과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 뒤에 오면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피타고라스 같은 수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뭐 수의 종교, 수의 논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피타고라스 뭐 이등변 삼각형의 뭐 제곱의 비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의 논리 체계가 근거가 돼서 서양의 어떤 분석적 사고방식 중에서는 철저하게 수리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합니다. 실체와 비실체의 개념을. 근데 동양에서는 그걸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이해는 잘못하면 연역이 아니고 연상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논리가 아닌 그냥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서양의 사고방식 중에서 어떤 수리적, 수학적 사고방식의 기준으로서 연역적 체계는 수학적 기준으로서 찾아 나가야 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적용해 나갈 때, 그리고 그 확인할 때는 바로 어떤 그 균합적 내지는 어떤 그 동양의 그런 통합적 사고방식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지는 내수로 표시되는 것은, 근데 사실은 그 사방이란 천원 지방이라는 의미에서 지지는 뭐가 졌다는 것은 뭡니까? 오행이 사행으로 보인다 했죠. 그래서 지지는 목화금수 사, 뭐가 빠졌습니까? 토가 빠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큰 의미로 볼 때 오행하고 얘기할 때는 사행이 되는 거지, 오행하고 12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행하고 12지는, 즉 우리는 대비돼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남자하고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비교가 아닌 거예요. 할머니하면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머니 얘기할 때 생략된 건 뭡니까? 할아버지가 생략되어 있는 상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즉 오행하면은 오행 속에는 생략되어 있는 상대적 개념이 사행이 됩니다. 좀 더 또 다른 개념을 치면 육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사행을 사상으로 분리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 십간, 그렇게 되면 여기 뭡니까? 12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십간하고 12지.
십간하고 십이지가 비교되는 것이지 오행하고 십이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행하면 사행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오행과 사행, 지지를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때 이 사행 속에는 토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묘진, 목이 존재하고 사오미, 목이, 화가 존재하고 신유술, 금이 존재하고 해자축, 수가 존재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목, 화, 금, 수, 토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행의 개념이죠. 이것을 12지지로 분석할 때, 즉 십간과 십이지를 따라서 분석할 때만이 지는 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한다는 것은 원칙이 있다. 원칙은 뭡니까? 모든 거의 원칙은 십간, 십이지로 해놓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거의 원칙은 오행이 되는 겁니다. 오행. 그래서 갑년, 을년, 병년 칠 때 병이 비록 을의 흐름을 갖고 있을지라도 갑과 을은 목이라는 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로서 한 패턴.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지만, 공전을 하지만 원의미를 칠 때는 이 자전, 이 공전이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핀 2라는 얘기도 언젠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양자에서 얘기하는 논리입니다만, 자, 일단 치고, 오행과 사행으로 칠 때, 지지는 뭐라겠습니까? 천간 오행이 이 토가 각 지지의 모든 12지지에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자, 기억나죠? 토의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오행의 토, 오행 중에 토. 오행 중에 토. 오행의 토는 뭡니까? 단지 목으로부터 극을 받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수를 극해주고, 또한 오로지 오행의 토는 오로지 화로부터 생을 받고 금을 생하는 것이지 모든 걸 생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오행토. 두 번째 토는 뭡니까? 중간자토. 이 중간자토는 뭡니까? 목화금수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각각 모두를 관여해주는 토. 이건 뭡니까? 상대적 개념의 토인 거죠. 바로 이런 지지의 개념, 지지라고 칠 때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이때의 토 속에서 이 오행토와 사행토는 뭡니까? 오륙토처럼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라겠죠. 그 얘기는 이 오행토라는 것은 오행 5개를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행토고, 이 사행토, 혹시 사행토 혹은 중간자토, 사행토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사행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는 뭐라겠습니까? 오행 중에서 하나가 나 입장에서 나머지 4개를 바라보는 것, 바로 사주의 기준인 거죠. 이것이 사행토로서 현실은 이 사행토의 기준에서 움직인다겠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음양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오행토와 사행토, 오행토와 중간자토가 토를 두 가지 크게 나누는 것인 거고요. 항상 이 두 가지 플러스 알파, 또 작은 의미의 또 다른 변수, 크게 드러나지 않는 토의 또 다른 역할 하나가 있죠. 제3의 역할, 뭡니까? 제3세계, 제3의 역할. 이것은 이때가 토가 바로 중재자 토, 매개체 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굳이 치면 오행토, 사행토, 그 다음에 중재자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중재자토의 역할은 뭡니까? 천간이 지지화하는데 필요한 토. 천간이 오행이 순수 기운이 지지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천간 플러스 중간자 이퀄 지지, 이 공식을 얘기했었죠. 왜 그렇다겠습니까? 굳이 치면 태양 지지의 순환에 의해서 양 플러스 중간자 이퀄 음이라겠죠. 양은 천간이고 중간자가 토고 지지,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일부에서. 그래서 지지는 12지지에는 토가 다 들어가 있다. 어떤 토가 들어가 있습니까? 매개체 역할의 토가. 그럼 그 토는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을, 즉 지지는 천간이 1개 혹은 2개, 3개가 모여서 이렇게 고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고형화되기 위한 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토는 활성화될 수 있는 토도 있고 없는 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왜? 고형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근거가 뭡니까? 인신사회에 있는 토는 활성화될 수 없다. 좌우묘에도 토의 기운이 있다 없다. 있지만 너무 미미하다. 왜? 지지는 천간이 오행이 1가지 오행 혹은 2가지 오행 혹은 3가지 오행으로 모형이 뭉쳐서 플러스 토의 작용을 통해서 고형화되어 있다. 이 고형화될 때 1가지 오행으로 뭉쳐 있을 때와 2가지 서로 다른 오행으로 뭉쳐 있을 때와 3가지 다른 오행으로 뭉쳐 있을 때, 어느 때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토가 많이 필요할까? 예,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분이 뭉칠 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가지 오행으로 뭉쳐 있는 자, 오, 묘, 유에는 매개체의 토가 최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냥 자기 1가지, 즉 임수의 지장간은
자수의 지장간은 임수와 계수가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오행이 오직 수 하나이기 때문에 음양은 다를지라도 하나의 오행이기 때문에 매개체의 토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 조금만 들어가 있다. 묘는 지장간이 갑을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갑과 을 자체에는 약간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유 역시 경과 신 한 가지 금만이 지장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오행이 섞여 있지 않다. 많이. 오 역시 병화와 정화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행은 병, 기, 정이 있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겠습니까? 이 기토는 지지의 오행과 사행이란 기준 속에서 이 기토는 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과 오행을 칠 때는 병정 두 개밖에 없는 역할을 한다겠죠. 그래서 사행의 역할, 지지 사행의 역할이 하는 것이 뭡니까? 지지가 사행일 때만이 충과 합과 충, 형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오행의 개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즉 지지의 사행인 이 개념 속에서는 형, 충 이런 작용 속에서는 이 토가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기정의 기토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가 충할 때 여기 임, 개 여기는 병, 기, 정이니까 이렇게 깨지고 나서 병임, 정이 깨지고 기토한 남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왜? 토는 지지 사행이 원래 본질적인 오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바로 천간의 뿌리 역할, 근이라겠죠. 지지의 원 역할은 천간을 보좌해 준 역할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장간으로서 천간의 근 역할을 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 이 오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뭘로써? 천간의 그 토 역할을. 그때는 못한다겠죠. 그래서 좌우묘유에는 토의 역할이 적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 가지 오행, 매 왕지는 한 가지 오행으로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매 맹지는 뭡니까? 인, 신, 사해 맹지는 서로 다른 이질적 성분의 두 가지 오행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행일 때보다 더 많은 중간자 토의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목 같은 경우는 병화와 간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중간자 토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흔적으로 볼 때 그래서 무기토에서 무병경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무토는 병화와 간목을 고용화시킬 때만 활용되는 그런 토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흔히 얘기해서 천간에 뿌리를 둔다 안 둔다 이걸 하지 못한다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신 중에는 역시 경, 임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주학에서는 무조건 무, 임, 경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인신사에 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신사에 토가 있어 이게 작용한다. 천간 이렇게 주장하는 분 그 원리가 왜 그렇습니까? 원리 압니까? 원리는 뭐 그냥 책에 있어.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얘기하십시오. 뭐 연애자평에 있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 토가 그럼 천간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이겁니다. 왜 지장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이 되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일부 논리 시간에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나갔죠. 그래서 이 무토는 활성화되지 않고 임수와 경금만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자, 해 중에도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다고 칠 때 이 무토는 간목과 임수의 두 개의 다른 성분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용된 것이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임수 이 해수 속에는 간목, 임수 플러스 중간자토 세 가지 역할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간 임수가 정기로 대표한다고 해서 이것이 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잘못하면 이 해수가 임수하고 같으니 내지는 해수는 수니까 목을 또 생해주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해수는 목을 생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은 고형화된 지지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논리와 원칙이 정확히 잡혀줘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정확히 넘어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화 어떻습니까? 사화 무, 병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지금 요거 지금 천간과 지지의 투간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놓고 볼 때 중국에 있는 투파라든가 명진파 이런 데서 또 투간론, 투파론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국내 학자들도 일부는 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투간이나 투파 이런 것들은 기존의 책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럴 때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여기서 그러면 인신사에는 어떤 게 토가 통근 안 되는데 이 화는 토의 생지니까 화생토니까 통근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왜?
이들의 논리 체계가 원칙적인 논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논리 중간에서 이렇게 개념을 따지다 보니까 화하고 토는 화생토니까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 여기 사화 중에 있는 무경병일 때 이 무토는 역시 경금과 병화를 이렇게 고형화시켜서 하나로 만드는데 소용되는 이런 토인 것이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뭡니까? 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진술충미하고 오화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진술충미 보면은 진은 뭡니까? 이 진은 을, 개, 무. 여기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목, 수, 토 자체, 이 토 자체로서 토로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사행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오행이지만 12지지 나눌 때는 세 가지 오행이 섞여서 하나의 틀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그 매개체의 토 역할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진, 술, 축, 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 축, 미 여기에는 토 역할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장간 토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사주를 분석하는 지금 뭡니까?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의 지장간 개념을 혹시 만약에 아직 숙지가 덜 된 분이 계시다면은 다음 시간까지는 지장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해야지만이 이 사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